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 경기 동향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경제를 얘기할 때요. 좀 다른 얘기일지는 몰라도 아까 금리를 제가 미국채 10년물을 열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보시면 대충 경기가 보입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 동향이 한 7, 80% 영향을 줘요. 7, 80%.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검정색이 OECD 선진국의 경기 선행 지수예요. 이 흐름하고 미국, 중국, 일본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죠? 예?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5,000불 할 때는 세계 경기가 떨어져도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30,000불을 넘었기 때문에 세계 경기 나빠지면 한국도 나빠지는 거고 세계 경기 좋아지면 한국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좋아질 때 뭐 많은 정치인들은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는데 야 뻥치지 마라.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하는 80년대 말 아시죠? 그때 전두환이 때 경제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하셨으면 경기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삼재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세계 경기에 보면 삼재 효과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가 38달러 가던 게 12달러 됐어요. 기름값이. 예? 미국 금리가 14% 가던 게 6, 7%까지 떨어졌어요. N달러 환율이 250엔 가던 게 100엔까지 떨어져서 일본 경기 사라지니까 한국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거죠. 여러분이 하면 왜 더 좋은지 알아요? 뒤로 빼먹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은 많이 빼먹었잖아. 빼먹었는데 지금 23만 원 있다면요. 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도 세계 전체의 흐름과 한국 경제는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시면 방향성 똑같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은행 가도 네이버 가도 다 나와요. OECD 경제 한 달에 한 번씩 되는데 지금 가장 최신 3월 말 기준인데요. 지금 하강하고 있어요. 요거는 수축사라는 거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고 요건 경기 순환적인 변화예요. 빨간 게 한국인데요. 한국이 끼득끼득했다가 여기서 2017년 초에 고점을 치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했어요.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부터 한 7, 8개월 후의 경기 상황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17년 연초에 꺾였다는 얘기는 2017년 7, 8월부터 실물 경기는 나빠진다라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지표가 없지만 이거는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재수가 없는 게 2017년 5월에 대선했잖아요. 취임하자부터 계속 내리꽂는 거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껄쩍한 적이 없어요. 소득주도 성장 제가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5년, 10년 걸릴 문제예요. 그게 잘 돼서 경기 좋아지려면. 지금이랑 상관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 나빠져요. OECD 선행지수가 작년 이맘때 뭐라고 했냐면 2019년 초 되면 좋아진다고 작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계속 하강 중이잖아요. 빨간 게. 하강 중이잖아요. 그 얘기는 작년 가을에 10월에 내년 봄에 좋아진다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얘기잖아요. 더하기 7을 한번 해보면. 그런데 지금 섰어요. 한국 쓰고 중국 섰는데 미국이 지금 맹렬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딴 나라에다 미국이나 딴 나라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체감이 왜 나쁘냐면 요거는 선행지수예요. 동행지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을 잘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이만큼 떨어지다, 오랫동안 떨어졌죠. 이렇게 오래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섰다는 얘기는 3월 말에 섰다는 얘기는 3월부터 4월부터 7월 하면 11월 정도부터는 실물 경기가 나빠지던 게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조금 괜찮은데 이 괜찮은 게 누가 괜찮은 거냐면 수출 관련 대기업이 괜찮고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는 무역 전쟁의 본질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역과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수입 중 중국산 의존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못 만듭니다.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하노이 회담도 깨고 미국, 중국과의 이거 깨고 자꾸 판을 크게 벌리는 거는 올 연말 정도 가면 한 방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이런 공장 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냉정하게 물가 올라가면 대통령 안 찍어요. 그 얘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다 틀겠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중 간의 문제의 본질은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패권은 뭐냐면 금융 패권하고 네트워크 패권이 있어요. 두 가지. 과학기술 패권인데 금융은 미국이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노타치예요. 근데 과학기술로 중국이 대들거든요. 이걸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학기술 중에서 딱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네트워크 패권이라는 게 네트워크가 팽이라는 게 있어요. FAANG. F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팽이라고 하죠. FAANG. 요게 여러분들 지금 이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안 쓰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미국이 다 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로 전 지구인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G가 나오는데 5G는 IoT를 가는 전 단계죠. 5G가 나오는데 5G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네트워크, 팽이 5G, 화웨이 기계 위에서 움직이면은 미국만 도감청에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중국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싫은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유럽도 영국이나 일본도 다 동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지금 미국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별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다 알게 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파워 중에 한 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됩니까? 화웨이가 5G에서 점유율이 지금 냅두면 90%가 넘길 정도로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35나 40까지 낮춰줄 때까지 미국이 계속 푸시를 가할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이렇게 본질로 보시고